반갑습니다. 끝장회계 노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관련해서 제가 2번, 3번 문제를 안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강 차원에서 일단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가산세 관련해서 조금 업데이트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제가 그거를 커뮤니티나 뭐 제 영상 댓글에 다 달아놨긴 해요. 예, 거기다가 업데이트 된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잠깐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수업을 보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책은 346페이지를 우선 펼쳐 주십시오. 펼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제 채널에 보시면 이렇게 끝장회계 채널에 커뮤니티라는 부분에 보시면 네,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가산세 관련해서 개정사항 안내라고 해서 글을 적어 놨습니다. 우선 뭐 제가 이제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보면 국세기본법에 보면 이제 국세기본법이라는 거는 모든 세법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 법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개정이 됐어요. 이제 어떤 쪽이 개정이 됐었냐 하면은 우리가 납부 불성실이라는 가산세가 있었죠. 네, 그게 이름이 우선은 바뀌었습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이름으로 우선 바뀌었고요.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기존과 똑같은데 하나의 단서 조항이 붙었어요. 이제 뭐냐면 세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신고랑은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요 적용시킵니다. 그렇지만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 그러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가 되겠죠. 이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안 시키는 겁니다. 신고는 적용, 납부는 적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여기 제가 일단 정리는 해놨습니다. 제가 그 앞에 강의에서 해설했던 거에 지금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342페이지 3번 문제는 세액이 100만원이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 계산하자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과소납부하게 된 세액이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계산하지 마시고 신고만 하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대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놨고요. 지금 이제 보는 수정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풀어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풀이를 안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깜빡 잊고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 감안을 해서 할 건데요. 뭐 어쨌든 요 2번, 3번도 세액 부분이 100만원을 넘어서 납부 지연 가산세는 뭐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할 겁니다. 계산을 할 거라는 거는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어느 정도 개정이 된 게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제가 화면에 띄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가산세 관련한 내용을 업데이트 한 거예요. 이거 보시면 되고,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납부 지연 가산세 부분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4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 내용을 조금 또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신고 불성실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 수정신고서 잠깐 열어보시면 2번은 85일이고요. 요건 90일입니다. 그래서 요 날짜에 맞추어서 어느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수정신고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구간에 속하네요. 자, 그러면 75%의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75%의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계산할 때 계산식을 만드실 때는요, 일단 10%의 가산세 거기에다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5%를 곱하시면요 75%가 감면된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
요거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2번, 3번은 모두 다 이렇게 25%를 곱해야 하는 식으로 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내용을 볼 건데, 우선 1번과 관련해서 하나만 수정을 좀 해야 되겠죠. 뭐냐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세액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아까 전에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요거와 관련된 부분은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건 다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얘는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다 지우시면 돼요. 납부는 입력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니까 기존에 하시던 방식대로 하시고 얘만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우시면 되고요. 이제 2번을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67회 특별입니다. 자, 이제 과거 기출 문제를 설치를 하는 건데 좀 옛날이잖아요. 좀 많이 옛날. 그래서 요거 설치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거까지도 하면 여러분이 좀 맞닥뜨리는 문제점 같은 걸 좀 파악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누르면 이렇게 떠요. 화면 보이시나요? 잘려 있죠? 네. 이게 일정 회차 이전으로 가면 이 부분이 다 잘려 버립니다. 이게 옛날 그 데이터베이스라서 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자, 수험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손대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름을 넣으시고요. 여기 안 나와도 그냥 자기 이름 넣으시면 되고요. 문제 유형은 A형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관 번호도 그냥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67회 특별의 감독관 번호는 여기 보이시죠? 27번입니다. 그러면 여기 클릭을 일단 하시고요. 화면에는 안 보이더라도 27이라고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이 바로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실행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끄고 문제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기 확정 신고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가 이제 4월부터 6월인데 요거를 7월 25일에 하는 거 아시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연도는 16년도 문제니까, 기출 문제니까 16년도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뭐 단기가 16년도구나 라고 그냥 인식해 주세요. 자, 11월 10일에 1차로 수정 신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수정 신고는 제가 언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확정 신고까지 끝난 이후에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 신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예정 신고 때 뭔가 잘못된 거를 발견했다? 그거는 확정 신고 때 보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수정 신고라고는 안 하고요. 그냥 예정 신고 누락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금 수정 세금 신고서 이 문제 스타일들은 보시다시피 확정 신고 때까지 오류가 있었지만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 뒤로 밀린 거죠. 확정 신고 기간 이후잖아요. 11일. 요때에 1차로 수정 신고를 한 거예요. 일단 그거를 보시면서 포인트 잡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문제에 보시면 수정 신고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죠. 수정 신고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신고 및 납부를 했다. 그리고 문제에서도 말하죠.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서, 그리고 과세표준 명세를 포함시키라고 하네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걸로 하고, 미납일수는 85일로 주고 있고 매매출 존표와 관련된 입력은 생략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내용을 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프로그램을 띄웠어요.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 탭이죠. 거기서 부가세 신고서 띄우고, 자, 수정 부가세 신고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문제 잘 보시면 일기 확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10일이 속한 날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일기 확정에 있었던 내가 잘못 넣은 거를 좀 수정한다, 혹은 누락된 부분을 넣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날짜는요 4월부터 6월이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기 신고가 아니라 수정 신고로 꼭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신고 자수 누르시면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로 하시고, 자, 수정하실 때는요, 불러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시면, 자, 왼쪽 부분은 기존에 내가 4월부터 6월까지 입력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수정할 부분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수정 부분에도 기존에 했던 금액과 같은 금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이제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서 추가적으로 반영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볼 건데요. 보세요. 직수출 5,000원이 매출 누락 보이시죠? 발생하겠다. 그럼 우선 직수출을 우리가 어디에 넣었었는지 다시 찾아보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직수출 같은 경우는요, 여기 6번에 넣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요 왼쪽에 있는 6번 칸에는 따로 안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6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기존에 일정한 금액이 여러분 들어있었다면 그 금액에다가 요 5천만 원을 더한 값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게 수정신고서를 만드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6번에는 애초에 제로가 입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원을 더 한다면 결국 값이 얼마가 되냐면 5천만 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창이 하나 떴는데 그거는 요 7번 칸에 뭔가를 넣으려면 탭을 누르시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직 뭐 예정신고 누락분을 뭐 더 수정해라 이런 말은 이 문제는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뭐 넘어가시면 되죠. 5천만 원 잘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사업자인 감귤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중고기계를 132의 부가세 포함입니다. 자, 요거 일단 내용을 뜯어 가볼게요. 자, 금액은 13200이고요. 요 부분이 중요하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자, 요거 나누기 1.1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금액이 1200만 원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이게 그 물건의 값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120만 원이 더해진 게 요거 세액입니다. 세액.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한 값이 바로 요 금액이죠. 됐나요? 자, 다시 갑니다. 132 이게 이제 부가세 포함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로 나누었고요. 그 값이 보시다시피 1200만 원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물건값이란 뜻이고 얘의 10%가 세액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 요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현금 판매를 했대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영수증을 항상 생각하셔야죠. 지금 현금 영수증 거래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거래도 아닙니다. 자, 요런 부분은 어디에 넣어야 되냐? 자, 여기 과세에서도 4번 보세요. 4번에 보시면은 기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현금 영수증이면 3번이고요. 세금계산서면 1번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돼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아무런 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에 4번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일단 1200만 원이라고 넣어야 되겠죠? 1200만 원 넣으시면 엔터 치시면은 색 이렇게 들어갑니다. 매출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 마무리 됐고요. 자, 그 다음 올라가 볼게요. 그 다음 부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한 제품의 타계정 대책 명세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말의 뜻. 제품의 타계정 대체란 말부터 말씀드릴게요. 제품의 타계정 대체란 말은요. 우리가 분개할 때도 제가 연습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교 8번 이야기예요. 뭐였냐? 제품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판매를 함으로써 사라집니다.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판매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서 제가 사라지는 부분, 그걸 우리는 타계정으로 대체됐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못한 제품의 타계정 대책 명세는 다음과 같다. 판매되지는 않았으나 나로부터 이제 그 제품이 나간 명세는 다음과 같다. 제품 제조에 사용된 재화는 모두 매입세 공제분이다.
자, 팔려서 사라진 건 아니랬죠. 그렇지만 걔네들도 어쨌든 내가 뭐 제조함에 있어서 혹은 물건을 사옴에 있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다 받았던 거죠. 이건 혜택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물건을 판매할 때 과세 때린댔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보세요. 타개정 대체. 나 판 거 아니고요. 그냥 이거 물건 딴 사람 줬는데요. 라고 하면, 자, 이 혜택은 혜택대로 받아 먹어놓고, 딴 사람 줬는데요? 하면 세금을 안 내겠다는 뜻이잖아요.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런 것도 당신이 판매하진 않았으나 매입세액 공제 다 받았으니까 혜택 받았네. 그러면은 그 물건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세금을 내라. 영수증 끊고 뭐 판매한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물건이 딴 데로 갔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 그거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간주공급. 요거는요, 여러분들 교재 이론 부분을 잠깐 볼게요. 어디 보냐면 170페이지가 아니고 1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69페이지에 보면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보자면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내가 돈 받고 영수증 끊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부분이죠. 간주 공급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어도 내가 10%의 매출세액을 만든 다음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과세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영수증은 없어요. 보이시죠? 자, 그럼 그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일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본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푸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사업상 증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상 증여는 뭐냐?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도 내가 그냥 물건을 줄 수가 있겠죠. 증여는 그냥 주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아까 전에 문제에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물건이랬죠. 그렇다면 그 물건이 사라질 때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자, 예외사항만 일단 하나 적어 드릴게요. 예외사항만 적어 두자면, 만약에 내가 사업상 누군가에게 줬다.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고요. 거래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홍보 목적으로 만약에 주잖아요. 홍보 목적이면 요것 때는 과세 안 해요. 요 때만 과세 안 해요. 여러분, 사업상 증여는 기본적으로 간주 공급을 때립니다. 과세를 때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홍보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준 거면 그거는 또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보는 뭔지 알죠? 광고, 선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광고, 선전입니다. 주의하실 점, 요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주의하실 점은 경품으로 주는 거 있죠. 회사가 경품으로 주거나 마트가 경품으로 뭐 줄 수도 있죠, 여러분. 요거는 과세입니다. 뭐 경품도 홍보 목적 아니에요? 세법에서는 이걸 좀 엄밀히 따집니다. 경품은 홍보 목적이 아니다. 그냥 이제 경품이라는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준 거니까. 그래서 키워드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키워드가 홍보나 광고라는 말이 나오면 과세하지 않고요. 그 이외의 사건들은 전부 다 사업상 증여를 한다면 과세 때려야 됩니다. 우선 요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우선은 접대 목적 하나 있고 홍보 하나 있죠. 그래서 얘는 따로 우리가 지금 볼 거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접대 목적은 과세 때려야 됩니다. 금액을 뭘로 쓸 거냐는 거죠. 자, 금액은 항상 시가이게 판매가거든요. 판매가 기준으로 세금을 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 분개했을 때 기억나세요? 조교 8번 할 때 원가로 없앴었거든요, 항상. 그건 회계 기준입니다. 회계 기준이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부분은 부가가치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할 거거든요.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면 판매가를 기준으로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가에 있는 요 금액에다가 세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요거 다시 올려서 프로그램을 열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선 요 불특정 다수 요거는 밑에 건 안 해도 되겠죠. 홍보는 안 해도 되고 접대 목적 450만 원이란 요 금액 부가세 별도. 자, 요거는 이제 어디 합치셔야 되냐? 요거 영수증 발급은 안 했잖아요. 네, 결론입니다. 요거 4번에다가 합치셔야 됩니다. 지금 이미 1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450을 합치면 요 금액은요 1650만 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입력을 하시면 기본적인 입력 내용이 다 들어간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가산세 계산을 좀 할 거예요. 자, 가산세 계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신고 납부 불성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할 겁니다. 자, 우선 금액을 어떻게 땡겨오냐. 세액부터 찾아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수정 전에 납부 환급 요 부분 보이시죠? 요 818이었습니다. 확인되셨죠? 자, 근데 수정을 하니까 내야 되는 세금이 9830이 우선은 되었습니다. 요 부분 확인하셨나요?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먼저 비교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자, 요거 계산기에다가 9830 000 빼기 하시고요. 8180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세금 금액이 165만원. 165만원의 세액을 과소 신고했었다. 라는 이야기가 우선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밑에다가 하나씩 뭐 적어 볼게요.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 우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세액이 165만원이었습니다. 자, 165만원 곱하기 가산세는 10%입니다. 10%. 근데 아까 날짜가 90일 미만이었고 그 구간에 해당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75% 감면을 받아서 25% 요거를 이렇게 곱하시면 계산이 되겠네요. 자, 계산해 볼게요. 165만원 곱하기 10%. 10%는 뭐 10 하고 여기 퍼센트 버튼 보이시죠? 퍼센트는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25% 곱할게요. 곱하기 25%는 하시면 41250이 나오네요. 41250. 우선 확인했고요. 납부 갑니다. 165만원 곱하기 하시고요. 날짜를 잠깐 볼게요. 날짜가 85일, 미납일수 85일. 자, 그럼 85일 곱하시고, 그 다음에 25, 10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요거 계산기로 또 계산할게요. 165만원. 그 다음에 곱하기 85. 곱하기 25 나누기 10만. 는 이거 반올림 하시면 돼요. 반올림 하셔서 35063 35063 이렇게 금액을 우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5063까지 지금 납부 불성실 가산세 했어요. 네. 그럼 요거 우선 입력할게요. 입력을 하면 여기 보면 가산세 개 부분 요 보이시죠? 요거 오른쪽 칸 클릭하시고 요 탭키 누르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신고 불성실은 여기 있고요. 과소 일반, 그리고 납부는 여기 있습니다. 요 69, 71. 여기서는 이제 요 메뉴에서는 69번, 71번 돼 있네요. 여러분, 저 메뉴 번호 있잖아요. 지금은 신고는 71번이고 납부는 73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뜨냐면 이거 옛날 데이터베이스라서 그냥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번호를 외우시지 마시고 요거는 그냥 신고 중에 과소 일반의 자리에 넣는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거 왜 69번이야? 옛날 기출문제 데이터라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의 과소 일반에 넣겠다. 그걸로 일단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요거 바로 입력을 좀 할 거예요. 보면서 아까 만들었던 거 보면서 넣을게요. 우선 요 왼쪽 부분에는 165만원 넣으셔야 되죠. 그리고 뒤쪽이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부분에는 우리가 방금 계산한 41250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납부 부분
납부 부분도 1650 이렇게 000 넣으시고, 자, 요것도 새로 업그레이드 된 버전에서는 엔터 치면은 뭐 날짜가 막 뜨는데, 뭐 날짜 뜨면 그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혹은 지금 그냥 자기가 계산해서, 요거 35063이죠. 내가 계산한 값을 그냥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끝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 지금 빠져본 게 있습니다. 뭐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빠졌어요. 뭐냐? 올라가 볼게요. 요겁니다. 직수출. 직수출은 메뉴를 보면 영세와 관련됐습니다. 우선 확인해 가지고 잠깐 볼게요. 자, 요 영세, 요 두 부분. 5번, 6번을 빠져먹으면, 여러분, 얘네 애초에 색이 없으니까요. 요거와 빠져먹었으면, 요거와 관련된 신고 불성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시 가산세 갈게요. 택키. 자, 요건 72번이네요. 요거 번호로 외우지 마시고, 요거 이름으로 할게요. 영세율 신고 불성실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뭐였냐면, 얘 같은 경우는 가운데 숫자 있죠. 제가 가운데 숫자 있으면은 왼쪽 칸에 세액을 넣으면 안 되고, 보시다시피 어차피 얘는 세액이 없어요. 5천만 원을 이렇게 넣으면 된다 했습니다. 근데 또 주의사항이 있죠. 자, 자동 계산이 되긴 됐어요. 25만 원이라고. 근데 얘도 여러분 신고는 감면 제도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금 요것도 신고 때 감면 받았죠. 25% 곱해서. 자, 25만 원 요거도 25%를 곱해야죠. 75% 감면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계산식 25만 원 곱하기 하시고요. 25%는 62,500원이 되네요. 그래서 이 금액을 62,500원으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고와 관련된 감면을 받은 거니까요. 자, 확인하시고, 네, 됐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됐고요. 이제 저장 누르시고, 네, 확인하시면 되겠고, 과표명세 한번 누르겠습니다. 여기 과표명세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뭐를 눌러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기존에 신고했던 게 왼쪽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건 오른쪽 겁니다. 그렇죠? 이걸 잘 비교하면서 지금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과표명세가 기존 과표명세란 뜻이고, 오른쪽 부분은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금액 181800 보이시죠? 요 금액입니다. 요 금액. 이게 이제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적혀 있었네요. 그쵸? 자, 그럼 요 기준으로 따진다면, 자, 오른쪽 부분은 요 181이 아니라 요 248300이 되어야 한다는 거. 요 금액이 되도록 맞추어야 된다는 걸 일단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아셨다면, 이제 요 부분에 채울 것들을 좀 채워볼 거예요.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우선 여기 금액, 요 부분을 하나 채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수입 금액 제외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채워서 결국은 이제 248300이 나오게끔 금액을 좀 맞추어 나갈 겁니다. 자, 우선 용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수입 제외, 요거는 항상 나오는데요. 어느 부분을 가지고 오셔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 위에가 다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판매하면은 영수증을 주죠, 보통. 그러니까 그런 판매 형식으로 해서 영수증을 준 거래가 아닌 것들은 이쪽으로 다 갑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출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 매출이나 이런 매출로 잡지 않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 수입 제외로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본문을 잠깐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 우리가 판매한 것이 아닌 사건이 두 가지가 일단 나올 거예요. 뭐냐면은 중고기계를 처분한 거 보이시죠? 이거는 우리 회사가 기계 파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출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간주 공급이라고 했었던 거 있죠. 간주 공급으로 해가지고 우리 밑에 요 부분을 넣었죠. 그쵸? 얘와 관련된 거. 요것도 우리가 사실은
판매했습니다. 나는 매출 잡았습니다가 아니가 접대 목적이니까 간주 공급이라고 해서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다시 짓겠습니다. 우리가 분계로 치면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인 것들 있죠. 그거 이외의 것들. 그 이외의 대표적인 것은 이런 유형 자산을 처분하는 거거나 아니면 밑에 보이시는 간주 공급하는 거거나 이 두 가지가 보통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기 메뉴에서는 수입 제외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럼 요 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수입 제외에 해당되는 건 요 4번이거든요. 4번에 있는 요 금액 두 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유형자산 처분한 거와 간주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라 넣냐면 16500 이런 식으로 금액을 일단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48300을 맞추고 싶잖아요. 그럼 맞추는 방법은 우선 계산기를 이렇게 띄우시고요. 계산기를 띄운 다음에 먼저 248300이라고 치세요. 248300 이렇게 쳤죠. 자 여기서 우리 지금 수입 금액 제외 부분 있죠. 얘를 빼시면은 여기 얼마를 더 추가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빼기 165000 하면은 결론적으로 금액은 231800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31800을 넣어 주시면요. 자, 최종적으로 금액이 248300으로 맞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 내용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영상 계속 돌려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과표 명세도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입력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65회입니다. 65회는 설치하니까 또 메뉴 창이 잘 뜨네요. 네, 창이 잘 뜨는 거 확인했고요. 뭐 이렇게 창이 잘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으니까 뭐 너무 당황하지는 마시고 바로 입력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정 세금 부가세 신고서고요. 65회 감독관 번호는 14번 되겠습니다. 14번 하시고 로그인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뉴 뜬 거 확인했고요.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바로 갑니다. 요건 이제 2015년 기출 문제였습니다. 수정 부가세 신고서는 좀 예전에 좀 몇 번 나왔었어요. 그 말은 이제 앞으로는 또 나올 수 있겠죠. 네, 최근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보는 걸로 보겠습니다. 네. 2015년 1기 확정 신고를 7월 25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오류가 발견이 됐고, 요 날짜에 뭐 수정 신고 납부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우선 요런 말이 나오면 바로 수정 신고구나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가시고요. 그리고 4월부터 6월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요 부분 주의하셔야 된댔습니다. 수정 신고 누르시고 신고 차수는 1번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불러옵니다. 자동으로. 요 내용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넣으면 되는데 우선 문제에서 미션을 줬죠. 먼저 과세 표준 명세 이것도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납일수는 90일이라고 합니다. 매일 매출 전표 넣지 마라고 하네요. 관련된 내용을.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씩 우리가 잡아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류사항을 올려놓고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할게요. 먼저 직수출에 대한 매출 누락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넣었던 거랑 문제 유형이 거의 동일하네요. 바로 해볼게요. 직수출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 기타 부분이죠. 영세 기타 부분 여기서는 6번 있고요. 요거를 5천만 원이라고 넣겠습니다. 요거 일단 나오는 순간 영세 관련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붙겠구나라고 떨려주세요.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그 다음에 비사업자인 최연에게 중고 트럭 이거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아까 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현금 판매한 것을 누락하다. 영수증도 발급 안 됐대요. 자, 요거는 금액을 보시면 따로 말은 없습니다만 요건 이제 완전 옛날 문제다 보니까 문제가 좀 디테일하진 않네요. 아마 요거 부가세 포함된 가격이다 라고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현금 판매하면 부가세 포함된 걸로 판매를 해요. 근데 이 문제가 다시 나온다면 무조건 옆에 괄호 해가지고 부가세 포함이란 말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명확해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금액을 분해할게요. 금액을 분해해 보시면 2천만 원 그리고 200만 원 이렇게 합유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추가로 넣어 볼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서 관련된 부분 4번이죠. 네, 4번에 가셔서 2천만 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00만 원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영수증 끊어준 거래가 아닌 것들을 말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하나는 접대, 하나는 홍보용입니다. 아까 전에 홍보용은 우리가 따로 넣지 않겠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접대 목적은 시가를 기준으로 가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를 넣는 거죠. 자, 이거 간주공급이거든요. 간주공급인데, 간주공급을 일단 영수증 같은 거를 발행해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어디에 넣어야 되냐. 여기 보시면, 여기 4번에다가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여기에다가 뭐 넣어 주셔야 되겠죠. 자, 기존에 2천만 원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250을 엎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금액이 2,025만 원이 되겠네요. 2,250만 원. 네. 2,25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금액을 넣으셨으면은 기본적인 입력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납부 불성실 요 가산세를 일단 계산을 좀 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죠. 기존에는 14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4297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럼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느냐? 계산기 두드리셔야죠. 자, 14297로 000 빼기 하시고 그 다음에 1407250 잘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140725000 오케이. 자, 이렇게 하니까 225만원의 세액의 차이가 우선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225만원의 세액의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신고 225만원의 발생. 자, 납부도 가산세 계산해야 되겠죠? 225만원에 얘네들 이제 세액 기준으로 가니까 자, 신고부터 10% 하시고 자, 이것도 날짜가 보시면은 위에 보면 90일이잖아요. 그래서 75% 감면이니까 25%를 곱한다라고 적으면 되겠죠. 이거 바로 또 계산해 볼게요. 계산기고요. 자, 225만원 225만원에다가 곱하기 하시고 10% 요거는 뭐 퍼센트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계산기 할 때도 는 하시고 다시 곱하시고 25%는 하시고 56250 나오네요. 56250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납부 불성실 같은 경우는 요 날짜가 90일이라고 일단 나와 있으니까 날짜를 먼저 적을게요. 90일. 그리고 세율은 바뀌었어요. 25, 10만. 요거 답안 보시면은 좀 다른 숫자를 곱할 건데요. 지금 제가 풀이하는 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올해 세법 기준으로 225만 곱하기 하시고 90일 곱하기 25 나누기 10만. 네, 50625가 나오네요. 50625. 자, 그럼 요 두 가지를 입력하겠습니다. 요 가산세 오른쪽 밑에 클릭하시고 탭키 누르시고 신고 불성실 찾으시고 위치만 찾으세요. 번호로 찾지 마시고 과소 초과 한급 일반 가시고 세금 금액은 225만입니다. 그리고 뒤쪽 금액은 56250. 이거 2020년 현재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갑니다. 일단 세액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납부 요거와 관련된 요 계산을 하셔야 되겠고요. 50625 625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했죠. 하나 뭐가 남았냐, 요 직수출 우리 영세율 과세 표준 요 보이시죠? 요거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금액 5천만원 넣고요.
지금 자동으로 25만원이 계산이 된 상태입니다만, 자, 요거 어떻게 한댔어요? 신고 불성실은 감면 혜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25만원 곱하기 하시고요. 얘도 감면율은 똑같아요. 그래서 25%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2500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넣어 볼게요. 5천만원 넣으시고 62500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 5천만원 넣으시고 여기에다가 62500 여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기존 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 다 넣었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빠져먹으면 안 되는 거 하나. 뭐냐면 과표명세. 자, 과표명세는 제가 넣는 방법을 우선 요 매출 부분만 보라고 했어요. 매출 부분만. 그리고 매출 금액이 지금 보시다시피 요 과세 표준은 요 금액이거든요. 여러분, 세액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 지금 요 과세 표준 넣는 곳이죠. 과세 표준은 일단 여기 금액 부분을 기준으로 갑니다. 자, 기존에 1717이었죠. 보시다시피 1717 보이실 거고, 여기도 1717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1790 요 금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인지를 우선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칸이 두 칸이 있는데 여기에 두 개를 넣을 수 있다 했죠. 이 중에서 우선 수익금액 제외와 관련돼서 넣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유형자산을 처분한다든지 아니면 뭐 간주 공급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의 형식, 판매 형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이유로 인해서 빠져나갔던 거,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보시면 그런 케이스로 나간 게 요 중고트럭 판매한 얘 하나랑 그 다음에 접대 목적으로 빠진 얘 있잖아요. 그래서 얘 두 개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 2250만원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면은 요 4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기타 쪽에 있는 애들이 수입 금액 제외인 경우가 사실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가져와서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조금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긴 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이론적인 걸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다시 그럼 이야기할게요. 요 부분에는요 2250만원이라고 일단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자, 요 밑에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요 금액과 맞아야 된다 했죠. 그럼 제가 아까 팁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했냐면, 일단 내가 원하는 게 1790 400 000이죠. 얘를 계산기에다가 넣고요. 됐죠? 일단 빼기 합니다. 일단 뭘 빼냐, 수익 금액 제외 요 부분만 빼시면 돼요. 22500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넣어야 되는 금액은 얘입니다. 얘가 최종적으로 내가 넣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900 000. 오케이, 넣었습니다. 그럼 요 금액과 요 위에 있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맞게 됐죠. 네, 그러면 확인하시고, 자, 다 넣었고요. 이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요거 보강 잘 하시고요. 네, 다음 수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